자, 반갑습니다. 그려보는 주식 정프로입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스페이스X의 상장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5년 말에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에이, 일론 머스크가 벌써 설마 아직은 아니겠지, 시간 좀 걸리겠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2026년 새해가 밝았고, 그리고 그 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올해 상장을 확정짓는 분위기고, 이제 우리가 쓰는 증권사 어플 검색창에서 스페이스X라는 티커를 보게 될 날이 정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길어야 6개월 아니면 9개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안에 딜이 마무리될 텐데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우주 섹터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스페이스X의 IPO는 단순한 기업 공개가 아니라 2026년 증시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월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기업 가치, 일명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조가 넘어가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테슬라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 튀기는 공매도와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 스페이스X는 상장하자마자 바로 2레벨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 진짜 1조 5천억 달러의 상장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봐야 합니다. 과연 이게 합당한 가격인가, 아니면 역대급 거품인가 하고 말이죠. 심지어 IPO 주식 특성상 상장 첫날엔 나도 주주가 되겠다는 개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미친듯이 몰릴 겁니다. 그러면 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은 공모가를 훨씬 상회하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원래 일론 머스크는 이 스페이스X 상장을 극도로 꺼려 했습니다. 화성가는 목표가 흔들릴까봐요. 그런데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답은 좀 간단해 보입니다. 돈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덕분입니다. 이틀 전에 나온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약 925만 명이나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스타링크 주거용 요금이 보통 한 달에 8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평균 100달러라고 치고, 여기에 기업용, 항공용, 선박용 프리미엄 요금제까지 섞어서 보수적으로 산출해도 연간 매출이 최소 88억 달러, 많게는 133억 달러까지 나옵니다. 제조업처럼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성 한번 궤도에 띄워놓으면 전 세계 가입자들한테서 구독료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조예요. 즉, 이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은 알짜배기 장사가 됐다는 겁니다. 일론이 2025년 6월에 직접 내년 매출 155억 달러 찍는다고 했었죠. 지금 추세라면 2026년 스페이스X의 매출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60억 달러는 가볍게 넘기게 될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적자 기업 꼬리표도 이제는 뗐습니다. 작년 12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면 이미 수년간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바론스 같은 유명 경제지에서도 2024년에 이미 순이익 7억 달러를 달성했다라고 보도했으니까요. 그럼 올해 순이익을 넉넉 잡아 10억 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밸류에이션 1조 5천억 달러를 대입하면요, 좀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주가 매출 비용인 PSR은 약 94배,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무려 1500배가 나옵니다. 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최근 AI 거품 논란이 있었던 팔란티어랑 비교해 드릴게요. 자, 팔란티어가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PER 400배 정도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도 400배가 비싸다고 난린데, 로켓 쏘다가 터질 수 있는 하드웨어 제조 기업이 PER 1500배를 받는다? 이건 냉정하게 말해서 닷컴 버블 당시 아마존이나 야후가 보여줬던 광기에 가까운 프리미엄입니다. 물론 스페이스X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잖아, 우주를 정복하고 있는 기업인데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투자자 시각은 좀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화성 이주죠. 스타링크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배당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화성으로 가는 로켓 연료비로 들어갈 겁니다. 아크인베스트가 분석한 모델링을 봐도 2026년부터는 화성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이 스타링크, 스페이스X, 이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로 돈을 벌어도 버는 족족 다 쓰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돈을 쓴다면 그 돈을 버는 사람 역시 존재하죠.
저는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은 스페이스X 자체가 아니라 바로 테슬라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스페이스X가 화성에 갈 때 로켓 안을 뭘로 채울까요? 흙이나 물,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건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고 그 다음은 전력을 위한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과 ESS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진짜 무거운 건 인프라입니다. 테슬라의 대형 ESS인 메가팩, 이거 한 세트 무게가 약 38톤입니다. 스타쉽 한 대에 메가팩 한두 개 실으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태양광 패널 30톤어치만 실어도 약 1180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스타쉽 몇 대만 성공적으로 착륙하면 화성에 소규모 도시 하나를 돌릴 전력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소리고, 이 모든 매출은 테슬라에 꽂히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세계 925만 명의 스타링크 가입자가 낸 돈이 모여서 결국 테슬라의 옵티머스, 메가팩, 솔라 패널, 즉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해서 대박이 나면 날수록 이 테슬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초대형 우량 고객이 생기는 셈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밸류에이션 숫자에만 흥분하고 있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 돈이 흘러들어갈 종착지, 바로 테슬라와의 구조적인 시너지를 봐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사실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린 정도예요. 공개된 정보들을 보기 좋게 나열해드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대한 부의 이동,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 고급 정보들은 시장의 깊은 곳, 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많이 벌기도 했지만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솔직히 하나였어요. 주식시장 진짜 어렵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설명만 잘한다고 해결이 되나? 사람들이 이해는 해도 계좌는 안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시청자분께서 메일로 이런 걸 하나 보내셨어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이걸 안다고 해서 내 계좌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자, 그 메일을 받고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좀 어렵구나.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하나를 결정했는데요. 뭐 유망 종목 준다, 텔레그램 들어오면 타점 준다, 뭐 이런 리딩방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매일매일 주식시장 뉴스를 정리해서 날짜별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렵다, 시간이 없다, 출근하느라 못 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둔 이 자료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차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 실제 주식 차트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바이와 셀 표시가 나와 있죠. 자, 이거 뭐냐? 선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AI가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흐름과 매일 바뀌는 경제 이벤트들을 반영해서 매수, 매도 신호를 표시해주는 이 AI 보조지표 템플릿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 흔들릴 때 제일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이 템플릿이 지금은 들어가면 위험한 구간인지, 지금은 매도세가 강해지는 구간인지,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나침반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지표를 좀 사용해본 결과 대략 97% 수준으로 굉장히 일관성이 좋았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이런 템플릿이 밖에서 돈 받고 공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몰래 조용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 시장에서 오래 굴러봤지만 멘탈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뉴스 하나, 기사 하나에 흔들릴 때가 있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렇게 템플릿을 써가면서 시장과의 심리전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 일확천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적지만 꾸준한 수익, 그리고 손실이 크신 분들은 원금 회복까지 가는 길에 이 작은 선물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주식 시황 자료 비공개 파일들과 이 AI 지표 템플릿 어떻게 공유받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채널 아직 구독자가 좀 적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에 시황 정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공개 파일,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 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지표가 알려준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필요하시면 두 개 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표 받아도 사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이거 유료 아니야? 결국 텔레방으로 초대하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료로 조용히 여러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시황 정리 파일이 필요하다. 댓글에 비공개 파일, 나는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 필요하다. 댓글에 보조 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그냥 종목만 받고 싶다. 댓글에 종목, 이렇게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한 번에 50%, 100%씩 먹는 시대도 아니고 무작정 버티는 게 정답인 시대도 아닌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발빠르게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셔서 투자하시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